이야기는 일본에서 시작되고 시민들은 거대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창밖을 내다보았고 강력한 외계 괴물이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고 몇몇 집들을 파괴했습니다. 피해는 막대했고 정부는 큰 위험이 발생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습니다. 한편 우리는 기자가 생방송으로 방송하며 시청자들에게 괴물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수수께끼의 남자가 집을 나섰고 그는 적을 물리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는 소녀와 나타난 강력한 외계인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구출되었고 그는 누구인지 질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과거가 없는 취미 영웅이라고 했어요. 사이타마는 백신맨이 인간과 그들의 악한 문명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문명을 말이죠. 그래서 백신맨은 그의 힘을 키워주고 사이타마에게 자신에게는 승산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에게는 사이타마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 방에 그를 쓰러뜨렸어요. 그는 한 방에 싸움이 끝난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절망했어요. 이어서 3년 전으로 돌아가 사이타마가 개맨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는 왜 사이타마가 도망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어요. 개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게 패티를 먹어서 개맨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사이타마는 자신이 실업자이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도망칠 기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게리아 사장은 그의 눈이 자신의 눈처럼 생기 없어서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또한 그는 턱이 큰 소년을 찾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고 그를 팔을 뜯어버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이타마는 턱이 큰 꼬마를 보고 믿을 수 없었고 그에게 큰 게 괴물을 건드렸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꼬마가 자신에게 마커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경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집게리아 사장이 나타나 그를 공격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본능적으로 소년을 구하고 도망치라고 했지만 소년은 거절하고 자신의 축구공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징크스 씨는 격분했고 사이타마는 그에게 왜 사소한 장난 때문에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무해한 장난 때문에요. 그는 순진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재밌었고 소년이 자신을 장난삼아 놀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장난쳤기 때문이라고요. 사이타마는 모욕감을 느꼈고 징크스 씨가 자신이 본 애니메이션의 악당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자기가 본 애니메이션의 악당 같다고 생각했죠. 사이타마는 공격을 받았고 그 턱이 큰 녀석을 죽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사이타마는 강해지는 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히어로는 갑자기 징크스 씨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징크스 씨는 격분해석에 집게로 사이타마를 두들겨 팼어요. 징크스 씨는 사이타마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사이타마는 역으로 공격했죠. 그리고 징크스 씨를 이겼어요. 그래서 사이타마가 승리했고 그날 이후로 계속 훈련해서 대머리가 되었죠. 너무 강해져서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지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거대한 남자가 식료품점에 쿵하고 들어와서 바닥에 거대한 발자국을 남겼어요. 땅에. 그리고 악당 과학자가 동생을 거대한 괴물. 이유는 그의 남동생의 목표가 세계 최강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훈련했고 그의 형은 궁극의 스테로이드인 바이셉스 킹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는 그의 남동생에게 자신이 만든 스테로이드를 주었고 그는 거대한 이두박근 괴물로 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남동생과 함께 전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앞을 바라보았고 그의 남동생은 마을들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거대한 괴물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DC 주민들은 도망쳤습니다. 그 후 과학자는 동생에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동생 어깨 위에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동생에게 그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스테로이드 남자는 잘못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스테로이드 남자는 화가 나서 사이타마를 장난감처럼 바닥에 내던졌어요. 사이타마는 공격을 받았고 적의 공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후 스테로이드 남자는 허무함을 느꼈고 사이타마는 그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 후 그는 적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사이타마는 압도적인 것을 알았어요. 힘이란 건 꽤 지루해. 그는 싸움에서 이기고 편의점에 가서 저녁 식사를 위한 식료품을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세상의 악이 사라지고 있다는 징후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슬프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 이유는 힘을 얻는 대신 감정을 잃었고 매일 지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이타마는 자동차 괴물에게 모욕을 당했고 그는 다시 한번 주먹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다시.
나중에 그는 집에 다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슬펐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적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한 괴물에게 공격받은 사이타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타마는 자신의 파괴된 아파트에 충격을 받았고 괴물이 나타나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적들은 자신들이 지상세계를 차지하려는 진정한 지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땅 위의 세상을 말이죠. 그러자 그의 많은 친구들이 나타났고 사이타마는 그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미 지상 주민의 70%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타마는 마침내 강력한 적들을 만났고 그들과 싸우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지하 주민들과 말이죠. 그는 그들을 모욕하고 한 방에 첫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 그는 그들과의 싸움을 기대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공격을 받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사이타마를 포위했고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때렸습니다. 긴 싸움 끝에 그는 적의 공격을 받았고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강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사이타마는 자신은 그저 재미로 영웅이라고 말했고 지표면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인들은 화가 나서 사이타마를 공격했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공격, 그 순간 사이타마는 첫 전투 때처럼 흥분했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감정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챘고 최종 보스가 나타났다. 그는 화가 났고 사이타마는 강한 지구인과 싸우기 위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왕! 갑자기 사이타마는 깨어났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하인이라고 불렀다. 사이타마는 지하왕을 짓밟았고 그들과 격렬한 싸움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바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사이타마는 아파트에서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TV를 보던 중 그는 마을에 모기가 창궐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후 그는 화분에 물을 주러 밖으로 나갔고 위험한 모기떼에 대한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모기떼에 대한 소식을 그때 모기 한 마리가 그의 손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모기를 쳤지만 작은 모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써서 모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편 모든 시민들은 최고 위험 단계의 위협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생긴 사이보그가 제트시에서 모기떼를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이 귀중품을 훔칠 시간을 벌었지만 모기에 대한 경고를 과소평가했어. 갑자기 모기떼가 나타나자 당황했지. 공격을 받아 피를 다 빨렸어. 어디선가 적은 양의 피에 불만인 모기 여왕이 나타났어. 갑자기 제노스가 나타나 모기 여왕에게 불을 뿜었어. 그녀가 모든 모기를 지휘해서 인간의 피를 다 빨고 자신까지 빨아먹으려 한다는 걸 알았지. 그러자 그녀는 모든 모기들에게 그의 피를 빨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그는 불꽃으로 그녀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제노스가 자신의 소중한 모기들을 모두 태워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는 모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공격을 시작한 제노스가 모기 여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견뎌냈고 제노스는 힘을 더했습니다. 그는 힘을 높여 강력한 불꽃을 발사했습니다. 모기 여왕은 그의 공격을 피했고 그의 팔 하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노스를 얕잡아 보았지만 그는 순식간에 그녀의 다리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제노스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다시 공격했습니다. 제노스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채고 모기무리를 시켜 모든 동물들의 피를 빨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피를 다 빨아들이라고요. 그 후 제노스는 모든 힘을 다해 그녀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이타마는 모기를 한 마리 죽이려고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모기 떼를 본 그는 제노스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제때 도망치지 못했고 모기 여왕은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공격을 그 순간 제노스는 사이보그 능력을 사용해 모든 모기를 손쉽게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그의 공격 후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이타마가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는 사이타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모기 여왕이 그를 비웃었고 그녀 또한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초거대 세포 모기로 진화했고 초고속으로 게노스를 공격했습니다. 게노스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고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적이 엄청난 양의 피를 흡수한 후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를. 그러자 게노스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자폭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이타마가 나타나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음 날
제노스는 새 주인인 사이타마를 찾아갔고 사이타마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사이타마는 제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의 사이보그 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사이보그 몸에 대해서요. 그러자 제노스는 새 주인도 사이보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머리에 쓴 살색 갑옷에 대해 물었습니다. 머리에 쓴 살색 갑옷에 대해서요. 사이타마는 괜히 핀잔을 받는 기분이었고 제노스는 무례한 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후 그는 사이타마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고로요. 그래서 사이타마는 제어 불능 상태가 된 사이보그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당 사이보그를 찾아 제거하기 위해 자신도 사이보그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의 긴 이야기를 듣다 지친 그는 제노스를 멈췄습니다. 한편 다른 악당 과학자는 자신의 프로토타입 괴물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실험 대상으로 사이타마를 연구하기로 하고 조수에게 미끼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제노스는 그에게 자신처럼 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자신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하며 강해지는 자신의 비밀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갑자기 사마귀가 나타났고 사이타마는 단 한 방에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더 많은 적들이 보였어요. 제노스는 창문으로 뛰쳐나갔지만 사이타마는 이미 다른 적들을 물리쳤어요. 갑자기 공격을 받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그 후 사이보그가 나타났고 제노스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없앤 자인지 궁금해했어요. 가족을. 제노스는 그를 공격했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한편 사이타마는 두 마리의 강력한 괴물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들은 그를 때릴 작정이었어요. 때릴 작정이었어요. 제노스는 스승님을 걱정했지만 자신의 싸움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노스는 화염 공격을 사용했지만 적은 그 공격을 견뎌냈어요. 사이보그는 그들이 진화의 집에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루해하는 사이타마가 땅이 낮잠 자기의 완벽한 장소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낮잠. 흉화광은 그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사이타마를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타마는 그들이 약자임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더러운. 흉화광은 화가 나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이타마를 공격하여 자신의 동료들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고위급 괴물로 변신하여 힘을 키웠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의 모든 공격을 쉽게 피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도 공격을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사이타마는 평범한 주먹으로 강력한 짐승왕을 쓰러뜨렸습니다. 적의 동료 중 한 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사이타마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제노스가 사이보그 고릴라를 신문했고 고릴라는 제노스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팀에서 두 번째로 강한 전사와 결을 기회. 하지만 짐승왕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무례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오래전에 살았던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천재였고 인류의 지식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과학계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그는 인류를 진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위험하다고 여겨져 실패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그 천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꿈을 쫓기로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후에야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재는 자신을 복제하고 자신의 연구소를 진화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사이타마가 이야기를 멈추고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사이보그 고릴라에게 이야기를 요약하라고 협박했고 그는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보그 고릴라는 자신의 상사가 사이타마에게 매우 궁금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은 있었지만 그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노스는 스승님께 그 과학자가 괴짜라서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거해야 한다고. 사이타마는 동의했고 내일 새 플레이스테이션 세일이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플레이스테이션 세일이니까요. 제노스는 떠나기 전에 사이보그 고릴라에게 진화의 집에 사이보그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진화의 집에 사이보그 고릴라는 자신이 유일한 전투 사이보그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천재와 그의 복제인들은 사이타마와 제노스가 그들의 정예 부대를 물리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예 부대를.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연구소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재는 카니지 카부토의 해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복제체들은 두려워했지만 그들의 리더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이타마와 제노스가 악당 과학자의 은신처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노스는 사이타마가 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인간은 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진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노스는 즉시 자신의 사이보그 능력을 활성화하여 건물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제노스가 그것이 모두를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그 후 그들은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복제인간이 괴물과 싸우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살아남지 못하고 괴물 카부토에게 제거되었습니다. 잠시 후 과학자가 방에 나타나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인사했습니다. 카부토는 괴롭히는 성격이었고 평생 감금당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과학자는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감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부토는 더욱 화가 나서 자신이 모든 사람이 갈망했던 궁극의 생명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그에게 부탁을 하고 카부토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가 두 강력한 적을 잡으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사이타마와 제노스가 은신처 깊숙한 곳에서 살아있는 존재를 감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부토가 갑자기 나타나 괴물 같은 힘으로 제노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제노스가 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사이타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카부토에게 결투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들은 시설의 가장 큰 방에서 싸우기로 결정했고 카부토는 상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갑자기 제노스가 나타났고 카부토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노스는 강력한 화염 공격으로 카부토를 공격하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부토는 그를 얕잡아 보았고 그의 기관총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사이타마는 제자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제노스는 마지막 힘을 썼지만 공격이 되돌아왔습니다. 사이타마는 제노스의 바삭한 머리가 망가진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한편 천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인간들이 열등한 능력을 비판해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이 떠오른 게 15살 때였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인류를 진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패션노바 남성 정장을 입은 대머리 남자가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창조물이 그 취미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웅. 사이타마는 카부토 쪽으로 달려가 그가 진화의 집에 궁극적인 무기인지 물었다. 카부토는 그를 얕잡아보며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었다. 그 후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카부토는 상대에게 충격을 받았다. 모든 본능이 사이타마를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이타마에게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물었다. 사이타마는 그의 질문에 놀라 제노스에게도 잘 들으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과학자 천재가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제노스는 사이타마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자신의 엄청난 힘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수년 동안 훈련을 했고 푸시업 100개, 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10km를 달리고 보디빌더처럼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혹독한 훈련으로 죽을 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계속했고 1년 후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이타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노스가 그에게 소리쳤고 그는 단지 표준적인 근력 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자신 밑에서 농담이나 듣겠다고 수업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노스가 자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사이타마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부토도 화가 나서 사이타마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힘을 키워 위험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카부토는 최종 형태였고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사이타마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그는 공격을 준비했고 사이타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사이타마는 얼굴을 맞고 방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카부토가 자신을 장난감처럼 던진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카부토가 자신이 물결표에 있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날뛰었어. 하지만 사이타마는 카부토가 몇 주 동안이나 날뛰게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천재는 카부토를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자 사이타마는 자신이 마트의 특가 세일에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 결과적으로 그는 한 방에 카부토를 쓰러뜨렸어. 이후 제노스는 천재에게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말해줬어. 이유는 오늘이 그가 손꼽아 기다리던 특가 세일이었기 때문이야. 제노스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고 서두르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어. 제때 그 후의 날들 우리는 부자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한 남자를 보게 돼.
부유층과 빈민층 모두 사회로부터 처벌받고 있습니다. 해머헤드는 사회를 바꾸려 했고 자신의 연설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관심이 없었고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투자자의 건물 앞에 섰고 해머헤드는 질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부유한 투자자의 건물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건물은 즉시 무너졌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악당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 후 해머헤드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잘못된 건물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그리고 우리는 작은 소년의 문제를 도와준 영웅 무민 라이더를 봅니다. 작은 소년은 그가 나무에서 풍선을 꺼내줘서 고마워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는 깨어났고 그에게는 누군가가 그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싶어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것이 단지 꿈이었음을 깨닫고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는 FC에서 많은 건물들을 파괴한 비급 범죄자 해머헤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FC. 사이타마는 이를 닦았고 해머헤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모든 그룹 멤버들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훔쳤다고 기분이 상했어요. 사이타마는 그들을 벌하기로 결심했고 땅에 묻어버리고 싶어 했어요. 이후 CTF와 해머헤드가 그의 일행과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선가 정의의 자전거 라이더 무민 라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해머헤드에게 도전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고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 후 투자자 제니루는 테러리스트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도망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경호원이 나타났고 투자자 제니루는 소닉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소닉은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닉은 그들을 기절시켜서 뼈를 다 부러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머헤드와 그의 무리가 제니루의 건물로 향하며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집을 파괴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피드 소닉이 나타나 자신의 적들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서는 못 도망친다고 말이죠. 해머헤드는 부하들에게 소닉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소닉은 트랍할까 로우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소닉에게 쉽게 패배했고 소닉이 너무 빨라서 모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해머헤드는 두려워하며 전투복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소닉은 그를 깔보았고 거대한 바위에 공격당했습니다. 한편 사타마는 범죄자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러자 소닉이 다시 등장하는데 상대가 도망치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머헤드의 모든 공격을 피했고 해머헤드는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해머헤드는 자기 함정에 걸려들 거라고 말했지만 소닉은 이길 자신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소닉은 상대를 향해 돌진했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동안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에게로 달려가는 동안 해머헤드는 그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소닉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소닉이 뒤에서 해머헤드를 쓰러뜨렸고 그는 의뢰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해머헤드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평범한 인간보다 두꺼운 두개골 덕분에 탈출에 성공했다. 는 인간보다. 그때 그를 찾던 사이타마가 나타났다. 한편 제노스는 쿠세노 박사에게 수리받았고 자신을 구해준 새로운 주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을 구해준 주인에 대해 제노스는 사이타마가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고 쿠세노 박사는 제노스가 좋은 친구를 사귄 것을 기뻐했다. 제노스가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에 그러자 쿠세노 박사는 새로운 강화 장치를 만들었고 완성되면 제노스에게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승을 뛰어넘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후 해머헤드는 사이타마가 자신의 조직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죠. 갑자기 사이타마가 공격을 받았고 해머헤드는 자신의 주먹이 통하지 않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의 전투복이 멋없다고 말하며 해머헤드를 비웃었죠. 그래서 화가 난 그는 힘을 더욱 증폭시켜 전력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사이타마는 어릴 적 자주 사용하던 기술이 생각났고 그는 쉽게 해머헤드를 제압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자신의 적이 자신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전투복을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해머헤드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사이타마는 그가 악행을 그만뒀어요. 후에 사이타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머헤드를 찾던 소닉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사이타마가 공격을 받았지만 소닉의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자신이 해머헤드의 추종자로 오해받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소닉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대머리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닉은 어릴 적부터 수련을 해온 닌자라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해왔다고요. 사이타마가 2번이나 자신의 공격을 피하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이어서 소닉은 사이타마에게 자신의 속도를 보여주었지만 그는 감명받지 않았다. 사이타마는 지루해져서 소닉에게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었다. 소닉은 사이타마가 자신의 공격을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공격하려 했다. 그를 발로 차려고 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그의 발차기를 피했고 소닉은 실수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맞았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고 소닉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잠시 후 소닉은 상대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다음에는 그의 목숨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목숨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사이타마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운을 빌어주었다. 저녁에 사이타마는 소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노스는 그를 몰랐습니다. 역시 그러자 아무도 자신을 영웅으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사이타마는 화가 났습니다. 제노스는 수많은 괴물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명의 영웅인 사이타마의 고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노스는 다른 영웅이 해머헤드와 그의 무리를 물리친 공을 가로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갑자기 제노스는 사이타마를 도울 방법을 찾았고 그에게 영웅 협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제노스 친구와 함께 영웅협회에 등록하겠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영웅협회에 이후 해머헤드를 살해하려 했던 2명의 사이보그가 나오지만 그는 두꺼운 두개골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두꺼운 두개골 덕분에 그런 다음 뉴스를 보면서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사이타마가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는 한 번의 실수로 해머헤드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웅협회는 무민 라이더가 시급 영웅 최고 순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급 영웅 최고 순위를 유지하기로. 그리고 공식 영웅 테스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원자들의 질이 매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원자들을 더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었죠. 그들은 지원자들을 더욱 비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지원자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몸을 풀고 있는데 다른 지원자들은 사이타마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후 첫 번째 체력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사이타마는 옆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 후 사이타마는 달리기와 엮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엄청난 힘으로 건물 전체를 거의 파괴했고 모든 종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이타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친구 제노스가 나타났습니다. 친구에게 어땠냐고 물었더니 2 테스트 모두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제노스는 필기시험이 매우 쉬워서 누구든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고 제노스는 S급 히어로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이타마도 자신이 S급 히어로라고 생각했고 제노스는 그를 축하했습니다. 그러고는 제노스가 진화의 집에 대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스승에게 면접에 대해 물었습니다. 영웅협회는 그에게 건물 전체를 파괴했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건물을 말이죠. 그들이 범죄자들을 소탕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고 제노스는 공식 S급 히어로로 등록되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는 자신이 사실은 C급 히어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노스는 시위 윗부분을 잘못 보고 제노스는 그 오해를 풀 계획이었습니다. 오해였지만 사이타마는 그냥 더 창피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제노스가 S급 히어로로 인정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인기 많고 잘생긴 그 히어로는 자신의 사진을 보며 이미 언젠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의실에서 사이타마와 제노스를 볼 수 있습니다. A급 히어로 스네이크는 그들을 얕잡아보며 히어로로서의 지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타마가 자기 말을 듣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A급 히어로 스네이크는 그를 위협하려고 이상한 틱톡 춤을 췄습니다. 사이타마는 껌이 얼굴에 붙어서 다른 문제가 있었고 제노스는 그에게 괜찮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제노스는 스승님께 영웅협회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협회 말이에요. 사이타마는 영웅협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제노스는 이미 스승님과 함께 영웅으로 활동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노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제자라고 말했고 사이타마는 제노스가 앞으로 자신에게 많은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스네이크는 2명이 새로운 영웅에 대해 불평하며 그들이 아마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관계자는 그들의 말에 반박하며 2 사람이 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이타마가 필기시험을 간신히 통과했지만
거의 시험장을 파괴할 뻔했다고 스네이크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체력 테스트 장소로 사용했어요. 스네이크는 사이타마처럼 바보 같은 녀석이 자신보다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다 사이타마는 제노스가 상위권 영웅이라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죠. 최상위권 영웅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스네이크가 나타나서 사이타마에게 충고하려 했어요. 이상한 기술로 사이타마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죠. 며칠 후 산에서 제노스는 자신들 둘 다 최하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 영웅 이름을 얻을 거라고 말했죠. 사이타마는 망토 벗은 대머리 같은 바보 같은 별명이 붙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 후 제노스는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사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제노스가 강해지는 것을 돕고 싶어 했고 그와 함께 훈련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제노스는 스승에게 자신과 전력으로 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노스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 사이타마는 그의 발차기를 피했습니다. 제노스는 스승에게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사이타마는 하늘로 뛰어올랐습니다. 갑자기 사이타마는 산의 일부를 날려버린 레이저 광선에 맞았습니다. 사이타마는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제노스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사이타마도 속도를 높였고 제노스는 그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노스보다 빨랐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노스가 그를 찾아 도망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제노스는 모든 대포를 작동시켜 사이타마를 조준했지만 그는 뒤에 나타났습니다. 씁니다. 그러자 제노스는 사이타마와 전력으로 싸우고 싶고 그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노스는 사이타마의 힘이 무한하며 한 방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타마는 자신의 전력을 보여주었고 제노스는 그의 주먹에서 피해 욕망을 느꼈다. 사이타마가 그를 공격했지만 제자를 치기 전에 주먹을 멈췄습니다. 그 후 제노스는 깜짝 놀랐고 사이타마가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뒤에 있던 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히로아마의 가면이 보입니다. 그는 제노스의 위치를 알아내고 떠났습니다. 한편 사이타마는 저녁을 먹고 제노스에게 우동을 걸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주인은 제노스가 가득한 우동 그릇을 다 먹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마이 가면이 우동집에 들어와 제노스와 이야기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친구에게 스네이크처럼 신인을 짓누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밖으로 나가자 제노스가 왜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사이타마는 제노스가 괜찮은지 걱정하며 그의 안부를 물었다. 몇 분 후 제노스가 라면집으로 돌아왔고 사이타마는 그가 아마이 마스크를 무찔렀다고 생각했다. 제노스는 그저 환영했을 뿐이며 아마이 마스크 팬이 악수를 청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이타마는 S급과 C급 히어로의 대우가 다른 것에 놀랐다. 한편 제노스는 아마이 마스크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프로 히어로는 언제나 아름다운 정의의 상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노스는 아마이 마스크가 싸움을 걸려는 줄 알았지만 그를 막고 히어로로서의 미래를 위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에게 앞으로 히어로로서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이 마스크는 그에게서 큰 기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제노스는 작별 인사를 했고 사이타마는 그의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마이 마스크는 제노스에게 관심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제노스는 사이타마의 아파트에 나타나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함께 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거절했지만 제노스는 많은 돈으로 그를 설득했습니다. 제노스가 스승의 아파트로 이사온 지 며칠이 지났고 사이타마는 제자는 무슨 내용을 적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제노스가 자신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제노스는 영웅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름이 영웅 등록부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매일 뉴스를 보지만 재난이 보도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노스는 기자들이 일반적인 범죄는 보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이제야 규칙을 알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이타마는 똑똑한 척하려고 했지만 제노스가 더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더 강해지도록 갑자기 잡지를 보고 제노스에게 최상위 10인 영웅이 되라고 추천했어요. 11권 영웅이 되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범죄자를 찾아 도시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도시가 조용해서 범죄자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온종일 말이죠. 범죄자를 잡으려던 사이타마의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사이타마는 도시가 다시 조용해서 불안해했어요. 갑자기 소닉에게 공격을 받았고 사이타마는 그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와 놀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와 가지고 놀 시간이 없다고요. 소닉이 빡쳐서 사이타마를 검으로 공격했지만
사이타마는 그 검을 박살냈어요. 검을요. 사이타마는 바쁘다고 했고 소닉은 사이타마의 기에 겁먹었죠. 갑자기 탱크톱 타이거에게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이타마는 소닉이 범죄자로 오해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탱크톱 타이거는 그를 영웅으로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영웅으로요. 그래서 사이타마는 더 이상 사람들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탱크톱 타이거는 시민들 앞에서 자기가 잘 보이려고 사이타마를 일부러 자극했어요. 시민들 앞에서요. 갑자기 소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소닉은 그에게 영웅처럼 도망칠 건지 아니면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것인지. 그래서 소닉은 사이타마를 향해 수리검을 던졌지만 사이타마는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는 소닉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말했지만 소닉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이타마는 어린아이를 구했고 그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쁘고 소닉의 어리석은 장난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소닉이 악당임을 알아채고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다음 날 히어로 협회는 소닉이 여러 건의 암살 사건들. 그 후 S급 히어로 태풍이 히어로 협회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트시티의 수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진정시켰고 태풍은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을 며칠 후 히어로협회 본부에서 감시견맨이 큐시티를 조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시견맨이 큐시티를 조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큐시티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사상자와 괴물이 많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런 다음 다른 도시들에 대해 논의했고 나쁜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로 가끔 강력한 괴물이 등장했지만 곧 제거되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제트시에 재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채고 제트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하지만 의회의원 중 한 명이 제트시 조사를 위해 A급 영웅 2명을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황금곰과 봄수염이 제트시를 조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트시를 조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두 영웅은 도시를 둘러보고 버려진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잠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어. 골든볼은 동료에게 이 지역의 괴물 출현율이 왜 그렇게 높은지 아는지 물었다. 높다고. 스프링 머스타치오는 아무것도 몰랐고 제노스는 두 남자가 자신의 동네로 들어온 것을 알아챘다. 제노스는 그들이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그 후 유령 마을에 강한 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시마 괴물을 보게 된다. 마을에. 그러자 두 영웅은 다시마 괴물을 발견하고 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쓰러뜨리려고. 골든볼은 로켓을 발사했지만 공격이 반사되었다. 갑자기 그에게 미역 괴물이 공격해왔다. 봄수염은 친구를 걱정했지만 자신도 공격받았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마술을 부렸다. 이어서 그는 뛰어난 검술로 괴물과 싸웠다. 봄수염은 그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런 다음 그는 검을 휘둘러 괴물을 꿰뚫을 준비를 했다. 미역 괴물은 초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도망쳤다. 그래서 봄수염은 상대가 자신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영웅협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미역 괴물은 다른 마을에서 왔고 유령 마을의 괴물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령 마을의 괴물 말이죠. 한편 영웅협회 자문팀의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고 두 명의 A급 영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영웅들을 유령 마을로 지원군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봄수염을 봅니다. 그는 더 이상 힘이 없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미역 괴물은 사이타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녁을 준비하러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공격을 받았고 미역을 사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제노스는 사이타마가 싼 값에 김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노스는 그에게 김이 머리카락 성장에 좋다고 지적했고 사이타마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영웅협회는 두 명의 A급 영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괴물은 수수께끼의 인물에게 제압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후 S급 히로인인 태풍도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유령 마을 조사 요청을 거절한 남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습니다. 그 후 영웅들이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괴물이 그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해조류를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유령 도시에 강력한 괴물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며칠 후 제노스는 자신의 순위가 꼴찌에서 342위로 올랐다고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342위로 말이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제노스가 여전히 꼴찌지만 인기 순위는 6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위였습니다. 사이타마는 질투심을 느꼈고 제노스가 사이보그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왔고 과학자들은 그 발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놀란 얼굴을 한 이유는 운석의 크기가 달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운석이 곧 지구에 충돌할 것이며 먼저 Z시티에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협회는 모든 S급 히어로들을 회의에 소집했고 사이타마는 제노스에게 집에 갈 때 로건 폴이 프라임 드링크를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제노스는 히어로 협회 건물에 도착했고 방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노스는 S급 히어로 중 3위인 실버팽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제노스에게 모든 S급 히어로들이 소집된 이유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실버팽이 위협 수준이 용급이고 운석이 30분 안에 지구에 떨어진다고 했어. 30분 안에. 제노스는 Z시 전체가 파괴될 것이고 아마도 모두를 대피시킬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자 제노스는 무슨 계획이냐고 물었고 방은 자신의 도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 자신의 도장을. 한편 Z시 주민들은 모두 운석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시간 내에 할 수 없었어. 제노스는 모두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어. 그래서 제노스는 어벤져스로부터 훔친 아이언맨 슈트를 작동시켰고 힘을 더 키웠습니다. 갑자기 운석을 파괴하려는 사이보그가 나타났습니다. 제노스는 S급 히어로 중 한 명인 사이보그 봉우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제노스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봉우이는 자신은 새로운 초강력 무기를 현장 테스트하러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노스는 자신 앞에 사이보그가 단순히 원격 조종되는 드론이며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조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사이보그 봉우이가 아니라고 말했고 제노스는 그가 S급 히어로 메탈 나이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메탈 나이트는 공격을 개시하여 운석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운석. 그러자 미사일이 운석을 타격했고 제노스는 그 파괴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메탈 나이트의 공격은 실패했고 운석은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지구를 향해. 제노스는 충돌 시간을 계산했고 자신의 공격이 실패하면 모든 주민들이 죽을 것이기에 불안해했습니다. 갑자기 방이 나타나 그를 진정시키며 아직 어리고 자신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노스는 용기를 얻고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아이언맨 코어를 팔에 장착했습니다. 제노스는 전력으로 운석을 공격했지만 소용없었다. 방은 자신의 공격이 운석을 밀어낼 거라 생각했지만 틀렸고 제노스는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제노스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의 스승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히어로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세상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하늘로 뛰어올라 평범한 주먹을 준비했다. 그는 주먹으로 운석을 박살냈고 운석은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실버팽 방은 사이타마의 압도적인 힘에 감탄했고 도시 전체가 그 순간 진동했다. 그러자 운석 파편들이 지구로 떨어졌습니다. 사이타마는 도시를 구했다고 생각했고 뒤쪽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사람들은 Z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노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무능함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사이타마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노스는 그의 말에 동의했고 그의 스승이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노스는 그가 도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이타마를 피해의 원인으로 비난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갑자기 사이타마가 그들의 히어로 랭킹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자신의 순위가 342위에서 5위로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노스는 자신이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히어로 협회는 제노스와 메탈 나이트가 운석을 파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사이타마는 위협 수준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노스는 어떤 위협도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갑자기 사이타마가 제노스에게 영감을 주는 말을 했고 제노스는 즉시 그것을 적었습니다. 수첩에. 한편 사이타마는 위협을 찾기로 결심했고 제노스가 그와 함께 가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또 모든 공을 가져갈 테니까요. 그러자 사이타마는 도시를 둘러보았고
탱크톱 타이거에게 사기꾼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타이거. 갑자기 그는 형을 불렀고 탱크톱 블랙홀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사이타마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가로채는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탱크톱 타이거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탱크톱 블랙홀은 주민들로 하여금 사이타마를 싫어하게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시 파괴의 범인이냐고 소리쳤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사이타마 주위에 괴롭히는 자의 계획은 성공했고 그는 사람들을 속여 사이타마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두 사이타마에게 등을 돌렸고 그를 악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당이라고. 사이타마는 그들이 거짓말을 모두 믿고 그를 영웅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영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하려 했습니다. 한편 제노스는 증오 섞인 메시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를 모욕하는 화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버팽은 상황을 관찰했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타마는 앞으로도 더 자주 비난에 직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더 자주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할 테니까요. 갑자기 탱크톱 형제들이 사이타마를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버팽은 두 형제가 애처롭게 보였고 그들이 결코 B급 이상으로 올라가 그 후 탱크톱 형제들은 틱톡 댄스를 선보였지만 팔로워가 하나도 늘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탱크톱 타이거는 즉시 패배하여 내던져졌습니다. 탱크톱 블랙홀의 공격도 실패했고 그는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갑자기 사이타마가 도시를 파괴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욕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악당이라고 비난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제노스가 그를 멈추었고 그는 훌륭한 스승을 두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노스는 그처럼 놀라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노스는 모두가 자신에게 반대하더라도 자신은 항상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세상을 지배하려는 문어가 나타났습니다. 그 문어는 해족족이 지상을 정복할 것이며 인간들은 항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무민라이더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가 우연히 그 괴물을 만나 오징어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민라이더는 싸움을 놓쳤고 영웅 사이타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중에 그는 사이타마가 5위로 올라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지상으로 올라온 더 많은 해괴물들과 거대한 멜론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다. 문제는 선원 일족이 그들을 두렵게 했고 그들은 지상을 정복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지상을. 갑자기 A급 히어로 스팅어가 나타나 싸움을 준비했다. 주민들은 그를 보고 기뻐하며 응원했는데 그들은 그가 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제노스는 자신의 사이보그 능력을 이용해 설거지를 말리고 사이타마에게 2위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사이타마에게. 갑자기 제노스는 스승님께 어제 해족 괴물을 물리쳤는지 물었다. 사이타마는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괴물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 TV. 그들은 괴물들이 비키니시티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민라이더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심하게 얻어맞은 스팅거와 그를 얕잡아보는 스폰지밥의 친구들을 봅니다. 그를 부상에도 불구하고 스팅거는 포기하지 않았고 괴물들을 공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어디선가 바다 사람들의 지도자가 나타나 스팅거를 물리쳤습니다. 사이타마와 제노스는 제이시로 가는 길이었고 제노스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들을. 그 후 히어로 협회는 스팅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민라이더는 고속도로에 있었고 다른 히어로들은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C급 히어로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해왕은 거리를 걷고 있었고 한 히어로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라이팅 맥스는 뒤에서 위험이 닥칠 것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괴물이 자신의 뒤에 나타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려 했지만 즉시 공격을 받아 건물에 처박혔습니다. 라이팅 맥스는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괴물을 물리치려고. 그는 졌고 건물에서 의식을 잃었지만 S급 히어로가 그를 구했습니다. 프리프리 프린서가 탈옥했고 소닉은 히어로들도 감옥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소닉은 프리프리가 항상 아름다운 남자들을 공격하고 비누를 주워들게 강요하기 때문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딥시킹이 나타났고 프리프리 프린서는 저기 두 남자의 예쁜 얼굴을 망가뜨린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격분했고 적 때문에 자신의 남자친구의 스웨터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해왕은 배가 고팠고
적을 크래비 패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패티. 프리프리 프린서가 두려워하지 않고 반격했고 상대는 그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힘에. 한편 소닉은 프리프리 프린서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갑자기 프리프리 프린서는 세일러문처럼 변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옷만 벗었습니다. 소닉은 그의 알몸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프리프리는 그의 천사 스타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스타일로. 그러자 싸움이 시작되었고 깊은 바다의 왕은 프리프리 프린서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노스는 적의 위치를 파악했지만 스승님께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로. 한편 깊은 바다의 왕은 상대의 모든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프리프리 프린서를 얕잡아보며 주먹으로 반격했습니다. 깊은 바다의 왕의 힘은 차원이 달랐고 그는 상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프리프리 프린서를 샌드백처럼 사용하여 강력한 발차기로 달에 보냈습니다. 달까지. 깊은 바다의 왕은 매우 즐거워하며 다음 상대로 소닉과 싸우자고 도전했습니다. 소닉은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강력한 발차기로 깊은 바다의 왕을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심해 왕이 특수 능력을 사용했지만 소닉은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소닉은 자신처럼 약한 녀석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괴물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괴물의 주먹을. 하지만 심해 왕은 그에게 흥미를 느껴 속도를 높였습니다. 심해 왕은 더 강한 괴물로 변신하며 파워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민 라이더가 친구를 찾던 사이타마를 만났습니다. 그는 무민 라이더에게 제노스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마이 마스크가 인터뷰를 받고 있으며 자신은 취미로 영웅 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곡을 홍보하며 영웅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노래. 한편 소닉은 위기에 처해 후퇴하려 했다. 하지만 심해 왕이 더 빨랐고 그는 소닉을 손으로 짓눌렀다. 소닉은 간신히 도망쳐 후퇴 중에 제노스를 만났다. 그는 모든 영웅들이 패배했다고 말했고 제노스는 그 남자가 왜 벌거벗고 있는지 위하해했다. 그러자 대피한 주민들이 건물에 숨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심해 왕은 흥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시급 영웅이 괴물에게 항복하겠다며 심해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먹어치우겠다고 위협했다. 갑자기 몇몇 영웅들이 나타났고 스네이크는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사이타마에게 길을 안내해주려던 무민 라이더가 보입니다. 사이타마는 알몸의 남자를 보고 그 남자가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스네이크와 그의 친구들이 괴물에게 겁먹은 모습이 보입니다. 사이타마는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었고 모든 영웅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제노스가 나타났고 영웅협회는 무민 라이더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습니다. 사이타마는 무민 라이더의 휴대폰을 찾아 영웅협회의 무민 라이더가 괴물과 싸우러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사이타마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겐지는 초합금 분권으로 심해 왕을 공격했죠. 한 방에 겐지는 그를 달까지 날려보냈고 벽에 거대한 구멍을 냈습니다. 시민들은 겐지에게 매료되어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겐지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심해 왕이 뒤에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뒤에서 말이죠. 겐지는 방심했고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히어로 협회는 사이타마가 시급 히어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다른 시급 히어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그를 믿고 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제노스는 자신이 괴물을 막을 테니 모든 시민들은 도망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앞에서 심해 왕은 그들을 도망치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제노스는 그에게 돌진하여 사이보그 킥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고 서로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타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제노스는 강력한 어퍼컷으로 적을 타격했고 일제히 화염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또한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의 눈을 가리고 기관총 사격으로 계속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심해 왕은 그의 공격을 견뎌냈고 한 소녀가 그를 응원하려고 그 소녀는 산에 침을 뱉었지만 제노스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노스의 몸은 녹았고 심해 왕은 그를 건물벽에 짓눌렀습니다. 그는 제노스를 얕잡아보며 공격을 피할 수 있었으면서도 소녀를 구하려 했다는 점을 비웃었습니다. 공격을 피했지만 소녀를 구하기로 했던 것을 심해 왕이 상대를 죽이려 할 때 무면 라이더가 나타나서 자전거로 공격했습니다. 무면 라이더는 두려움 없이 괴물을 공격했지만 그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 후 심해 왕은 제노스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무면 라이더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골이라 싸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시민들은 그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고 모두 그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면 라이더를 응원하며 그가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면 라이더는 의욕이 생겼고 전력을 다해 싸웠지만 바로 패배했습니다. 즉시 마지막 순간에 사이타마가 나타나 잘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제노스가 다친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걱정했습니다. 학생. 그 후 심해왕의 공격을 받았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심해왕은 그가 자신의 공격을 버텨낸 것에 놀랐고 시민들은 사이타마가 시급 풋내기 히어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심해왕은 자신이 최강이라고 말했지만 사이타마는 지루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타마를 공격했지만 단 한 방에 쓰러뜨렸고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노스는 자신의 스승이 이길 것을 알고 있었고 시민들은 시급 히어로가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지루한 싸움에 실망했습니다. 아래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소닉을 볼 수 있지만 심해왕은 패배했습니다. 며칠 후 사이타마는 집으로 가는 길에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제노스는 영웅들이 팬레터를 정기적으로 보낸다고 설명했고 상자 안에 사이타마에게 온 편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편지를 열어보고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제노스는 슬퍼하며 심해왕과 싸운 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사이타마의 승리를 축하했던 날을 말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인상의 남자가 나타나 괴물들은 단지 이전 영웅들과 싸우느라 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웅들을 조롱했고 시민들은 다시 한번 그를 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사이타마는 시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악당인 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들 그가 정말 사기꾼이라고 믿었고 그를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제노스는 사이타마가 악당인 척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웅들은 명성을 잃지 않을 텐데 그는 주인의 명성보다 평화를 더 중시했기에 더욱 존경했습니다. 그 후 사이타마는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에 감사하는 팬레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1위로 올라갔고 영웅협회로부터 소환되었습니다. 영웅협회는 그를 축하하며 비급 영웅으로 승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급 영웅으로요. 제노스를 따라잡기 위해 수락했고 몇 가지 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그의 힘을 의심했지만 협회의 일부 회원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를 가리키며 언젠가는 S급 영웅들을 모두 뛰어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후 제노스가 패배해서 화가 난 아마이 마스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영웅들의 명성을 망쳤어요. 그런 다음 제노스에 관한 기사를 접한 2명이 부상당한 A급 영웅이 등장합니다. 프리프리 프린서가 방에 나타나 그 두 소년을 그의 척들. 그들은 도망쳤고 그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사이타마는 비급 히어로 증명서를 받았고 그는 오뎅을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무면 라이더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계획이었고 그는 그의 비급 히어로 승급을 축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며칠 전에 무면 라이더를 만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가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오뎅을 먹으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뎅을 먹으면서 몇 주 후 우리는 위대한 예언가 시바바와를 보고 그녀는 괴물을 예언했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거예요. 그러자 산에서 얼어붙었던 괴물이 녹아서 깨어나 인류를 파괴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고질라가 도시로 달려들어왔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히어로 협회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투기가 도착하여 히어로 토네이도를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그녀는 고질라 쪽으로 날아가 약한 괴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질라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토네이도는 무시하고 기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질라는 그녀가 자신을 괴짜라고 불렀다고 화를 냈고 그녀는 그가 전화를 받다가 끊겼어요. 고질라가 그녀를 짓밟으려 했지만 그녀는 공격을 피했어요. 그 후 고질라는 레이저빔을 쏘려고 했지만 그녀는 우주에서 온 운석으로 그것을 부쉈어요. 운석으로요. 한편 실버팡은 자신의 무술을 가르치고 있었고 두 방문객에게 시도해볼 건지 물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사이타마와 제노스는 그의 기술에 감명받지 않았고 실버팡의 제자는 그들이 자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의 최고 제자가 가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제어할 수 없게 되어 강한 제자들을 모두 심각하게 다치게 했어요. 실버팽이 사이타마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설명했고 하지만 히어로 협회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위험과 용급 위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노스는 스승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했고 사이타마는 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히어로 협회 본부에 도착했고
실버팽은 아토믹 사무라이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실버팽은 사이타마를 소개하며 언젠가 S급 히어로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타츠마키가 나타나 B급 히어로가 데려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이타마는 건물에 어린아이가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아이가 부모를 잃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모든 S급 히어로들이 회의에 도착했고 제노스는 1위부터 17위까지 거의 모든 S급 히어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S급 히어로 중 1위와 6위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이타마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며 차를 마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히어로협회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히어로들에게 모든 S급 히어로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S급 히어로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이요. 그래서 그는 누구든 무서워서 회의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방을 떠나지 않았고 토네이도는 다른 영웅과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위대한 예언가 시바바와 여사가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그 할머니가 껌 조각에 질식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프리프리 죄수는 시바바와가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재앙을 예언한 예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의장은 그녀가 종이에 적어놓았던 가장 위험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구가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6개월 후 위협 수준이 더 높은 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물이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웅들은 상황이 심각하고 세상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대참사가 언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이후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그들은 영웅협회 본부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본부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스카이킹은 그의 가족과 함께 지구를 정복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스카이킹의 모든 아이들이 패배했고 그는 그들이 마치 곤충처럼 짓밟혔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짓밟혔기 때문에. 게다가 지구는 데스스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영웅협회 회장은 대재앙이 지구에 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말이죠. 이후 아버지에게 구조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소년은 겁에 질려 거대한 외계 우주선을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개의 머리를 가진 외계인도 나타나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영웅이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피하며 자신이 원자력 사무라이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웅이 괴물을 공격했고 회장은 세상이 99%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99% 파괴될 거라고는요. 실버팽은 이어서 메탈 나이트 덕분에 건물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트가 만들었어. 영웅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제노스는 사이타마가 이미 적에게 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챘어. 적에게 가는 중이었어. 갑자기 공격받았지만 포탄을 쳐냈어. 하지만 더 많은 포탄이 날아왔고 하나를 되돌려 보냈어. 한편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외계인은 재생 중이었고 적을 죽이고 싶어 했어. 자신의 적을 망치로 영웅을 심각하게 다치게 하고 상대를 깔봤어. 자신의 상대를. 그러고 나서 몸을 나눴지만 마지막 순간에 작은 조각으로 잘렸어. 사무라이 아토믹이 나타났고 그의 제자가 괴물이 재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괴물은 그를 놀라게 할 수 없었지만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적은 강력한 상대와 싸우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들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S급 히어로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적을 물리치기를 고대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싶어 했죠. 프리프리 프린서도 다시 지고 싶지 않았고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 후 영웅협회는 필사적으로 모두를 대피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후 제노스와 다른 S급 히어로들이 보스와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로니 콜먼이 킹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킹은 갑자기 자신은 날 수 없어서 못 간다고 대답했고 토네이도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사이타마와 외계인 장군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바로 패배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보스를 찾았고 가는 길에 우주선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한편 보스 외계인은 도전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함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가던 보로스 경이 보입니다. 한편 게리는 침입자가 자신들의 모든 사령관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이타마가 감시 카메라를 모두 파괴했고 가리는 보로스 경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비난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보로스 경이 나타났고
침입자가 우주선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로스는 당황하지 말라고 했고 자신의 정예 전사들이 침입자를 막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우주선이 나타났고 A시로 향하는 모든 주요 도로가 폐쇄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외계인 우주선은 시민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소닉은 라디오를 통해 강력한 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싸워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싸우고 싶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힌 프리프리 프린스를 보게 되는데 그는 멜저가드와의 싸움으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멜저가드와의 싸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멜저가드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재생되었고 영웅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웅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실버팽은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게다가 멜저가드는 밀려났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내 배에 폭탄을 투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메탈배트가 그의 계획을 저지했고 결국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머리. 갑자기 게리가 배에 침입자가 있다며 그에게는 그 싸움을 빨리 끝내고 그들을 지원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싸움을 빨리 끝내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탈배트는 멜저가드의 머리를 계속 파괴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영웅들은 멜저가드의 본체에 집중하여 비장의 필살기로 그와 싸웠습니다. 그들의 비밀 전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원자 사무라이의 제자들은 후퇴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적을 반드시 물리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후 멜저가드는 즉시 배로 돌아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방에서 공격받느라 바빴습니다. 게리는 인간들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사실에 놀라서 보고했습니다. 사이타마가 그의 부하 절반을 제거했다고. 그래서 멜저가드는 친구에게 그의 위치를 폭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멜저가드의 머리가 두 동강 났고 그는 침입자가 거의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침입자가 거의 모두를 죽였다는 사실을. 그 후 메탈배트는 구슬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녹아내렸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후 원자 사무라이는 적을 베어 마침내 멜저가드를 쓰러뜨렸습니다. 멜저가드를. 한편 사이트마가 배를 계속 파괴하면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배를 파괴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가리는 그저 겁먹었고 사이트마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이트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조종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가리는 그를 겁주려고 스냅챗 필터를 사용해서 자신의 몸을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 폭격을 담당했던 외계인 병사가 나옵니다. 그는 상관이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사이트마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중력 능력을 사용하여 사이트마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사이트마에게 통하지 않았고 외계인은 그의 이름이 모브 심령 수련이었어요. 강력한 초능력 공격 후에 그는 사이타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이타마는 돌이 날아온 게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그 돌을 게리의 머리에 던졌어요. 그는 또한 군인들에게 보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한편 차일드 엠페러는 배의 에너지 레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모두를 대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민 중 한 명이 지쳐 있었고 무민 라이더가 그를 구하러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 우주인이 배의 포격을 가동하는 것을 보고 영웅들은 더 많은 구슬들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후 영웅들은 폭격을 받았고 멜저가드는 이번에는 확실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토네이도가 자신의 텔레파시 능력을 사용하여 폭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폭탄을 되돌려 보냈고 적의 함선은 파괴되었습니다. 영웅협회는 토네이도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무민 라이더가 등장했고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스팅과 라이트닝 맥이 나타나 무민 라이더의 임무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웅들은 천천히 반격을 시작하여 멜저가드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실버팽은 또 다른 구슬을 파괴했고 적은 머리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갑자기 실버팽이 공격받고 괴물이 그룹에서 가장 강한 자를 쓰러뜨렸어. 한 명을. 멜제르가드는 계속 인류를 얕봤고 그는 자신의 진짜 힘을 풀려고 했어. 진짜 힘을. 그러자 보로 경이 보이고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그는 강력한 적이 곧 도착할 거란 걸 감지했어. 갑자기 사이타마가 문을 박살내고 보스 외계인 앞에 나타났어. 사이타마는 위험한 기운에 휩싸였고 보로는 그가 지구에서 가장 강한 전사라는 걸 감지했어. 전사라고. 그는 싸움이 기대되었고 사이타마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보로는 언젠가 강력한 상대를 만날 운명이라서 여러 우주를 여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말이죠. 갑자기 그는 보로를 공격하며 지루함에 다른 행성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보로는 강력한 주먹을 버텼고 사이타마는 놀랐습니다. 그 후 보로는 그의 진정한 힘을 풀었고 사이타마에게는 감흥이 없었던 완벽한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사이타마에게는 감흥이 없었죠. 그러자 지구 최강의 영웅과 우주 최강의 외계인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강의 외계인과 말이죠. 사이타마는 공격을 기다렸고 상대는 그의 주먹을 버텼다. 잠시 후 사이타마는 강력한 주먹으로 상대를 날리고 상대는 자신의 팔 하나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로경은 그의 힘에 찬사를 보냈고 사이타마도 그를 존중했다. 한편 탱크톱 마스터가 보이고 그는 하늘의 적들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려 했다. 그는 배의 거대한 암석과 같았다. 갑자기 태풍이 그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다고 말했고 그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염력을 사용하여 배를 단독으로 파괴했다. 선원들은 겁에 질려 몹시 두려워했다. 제노스는 핵융합 폭풍에 감탄했고 드라이브 나이트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장을 떠나기 전에 제노스와 이야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제노스에게 메탈 나이트에 대해 경고하며 그가 자신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멜저가드가 나타납니다. 그는 원자 사무라이를 공격하며 전형적인 악당처럼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버팽이 그의 공격에서 회복했습니다. 공격에서 갑자기 그의 몸이 잘리고 멜저가드는 재생을 시도했습니다. 실버팽은 그의 자가 치유를 막았고 성공적으로 그의 몸의 마지막 구슬을 파괴했습니다. 이어서 사무라이 아토믹은 실버팽이 너무 강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노인치고는 다른 영웅들은 승리에 기뻐하며 하늘의 외계인 우주선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한편 무민 라이더는 남은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상대와 싸웠고 보로스경은 사이타마와의 싸움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사이타마를 상대로 그는 사이타마를 여러 벽에 부딪히게 했지만 사이타마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싸웠고 보로스는 드롭킥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주선 밖에서 싸웠습니다. 그때 보로스는 자신에게 그렇게 오래 버틴 사람이 없었다며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는 아이언맨 레이저빔을 쏘았고 우주선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이후 사이타마는 강력한 일격을 받았고 보로스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길 거라고. 그 이유는 그가 우주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였던 종족 출신이었고 항상 재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였고 항상 재생이 가능했죠. 사이타마는 그의 너무 많은 말에 짜증이 났고 그의 적은 화가 났습니다. 보로스는 그의 많은 부하들을 없앤 특수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는 또한 사이타마에게 그의 록비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팔문둥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타마는 달에 처박혔는데 심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달의 돌멩이 가지고 놀다가 돌아왔어요. 그 후 날아 돌아왔는데 적이 약해져 있었어요. 갑자기 사이타마가 배에 착륙했고 영웅들은 타츠마키가 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보로스는 화가 나서 다시 사이타마를 향해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배를 맞았어요. 보로스를 밀쳐내고 사이타마는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로스의 몸을 파괴했지만 재생해서 더욱 강해졌어요. 능력들을. 그러고는 마지막 일격을 날려 사이타마에게 레이저빔을 쏘았습니다. 결과는 사이타마가 진심 어린 일격으로 공격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는 적을 물리치고 세상을 위협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 후 사이타마는 그가 정말 강하다고 말했고 보로스는 사이타마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는 사이타마가 자신의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사이타마를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우주선이 무너졌고 제노스는 주인이 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영웅들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버팡이 왜 그렇게 빨랐는지 위하해했습니다. 대원들은 절망했고 배는 지상에 추락했습니다. 나중에 마이 가면이 나타났고 그는 앞에 펼쳐진 파괴된 A의 도시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탈배트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명령했고 영웅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메탈배트는 외계인 우주선이 나타났고 그들이 처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마이 가면은 그 대답에 화가 나서 영웅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사무라이 아토믹은 그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마이 마스크가 한심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메탈배트는 그 싸움에 아이돌이 없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탈출 포드가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메탈 나이트가 나타났습니다. 메탈 나이트는 그들을 무시했고 제노스는 그가 왜 돕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메탈 나이트가 나타난 이유는 외계 기술을 이용해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영웅들을 계속 조롱하는 마이 마스크가 나오고 로니 콜먼은 살아남은 외계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죽고 싶지 않았지만 마이 마스크가 즉시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로니 콜먼은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는 살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노스는 스승을 만나기 전이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마이 마스크를 깨달았습니다. 후에 제노스는 사이타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했습니다. 사이타마는 탈출했고 타츠마키는 비급 히어로가 배 안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고는 타츠마키를 무시하고 제노스와 함께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난 타츠마키에게 제노스는 버릇없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바위에 부딪혔고 타츠마키는 사이타마도 때릴 계획이었습니다. 실버팽이 그들을 막았고 사이타마는 제노스가 바위에 끼어서 걱정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주민들은 A씨가 하루 만에 괴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메탈나이트는 외계 기술을 사용하여 더 강력한 히어로를 만들었습니다. 협회 본부.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뉴스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다시 제트시에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루톤이 아이를 짓밟을 뻔했지만 제노스가 간신히 구했습니다. 그때 사이타마가 나타나 한 방에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또다시 한 방에 적들을 쓰러뜨린 것에 실망했습니다.